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제가 의료자문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진행하던 건이에요.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반송하겠다. 그래서 반송을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의료자문 동의를 해주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질병 진단자금 건인데 보험사에서는 이 진단명이 진짜 이 진단명이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료자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면책이 나왔겠죠. 그래서 의료자문 신서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보험사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당연히 어떤 근거로 의료자문이 내가 동의해준 의료자문이 그게 면책 근거가 돼서 날아왔으니 공개해달라고 하면 동의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조사자가 보험사에 제출한 손해사정 보고서도 열람 요청하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돼요. 하여튼 회신이 됐는데 그 자문위가 미국의 어떤 논문에 의해서 이 근거로 의해서 이거는 이 진단명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학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걸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 논문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전혀 다른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의료자문을 판단한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의료자문이 의사가 이거 판단한 이 논문이 이게 아닌데 우리가 청구한 진단명하고는 결이 다르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 의료자문을 참고만 했을 뿐이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사가 판단한 그 회신서를 그냥 참고만 해서 판단을 한 거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면책 처리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자문 결과로 인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이걸 참고만 했기 때문에 면책이 맞다. 그러니까 의료자문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는 뭐 우리가 다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면책 공문에는 의료자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줍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놓고선 이제 와서는 그 의료자문이 100% 면책에 판단할 근거는 아니었다. 그냥 참고만 했다라는 걸 한 거예요. 이 말장난이죠. 제가 그 케이스를 보고선 정말 화가 나더라고. 아니 이거는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 의사도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는 또 그냥 문제 만들기 싫어서 그냥 아니 혹은 뭐 의뢰인분들 즉 환자분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료자문 신서 보면은 그냥 병원만 명만 써 있고 뭐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이런 것도 안 쓰고 무슨 과에 서 있는지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익명성 뒤에 의사들이 숨어서 말도 안 되는 회신 결과를 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이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양심의 가책도 뭐 개나 줘버리는 거죠. 본인이 그 일을 당하면 엄청 화가 났을 텐데 뭐 본인들은 의사분들이니까 뭐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처럼 지금 몇 년 동안 근 10년 가까이 이제 이게 심해진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부터 좀 심해졌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보험사는 일관되게 고액 청구권 혹은 뭐 우리가 주기 싫은 뭐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뭐 이게 손해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딱 결과를 정해놓고 의료자문 면책 나왔는데 그래 내가 너무한 것 같으니까 한 20%만 줄게, 10%만 줄게, 30%만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당연히 안 줘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좀 해도 너무하다 싶은 거죠. 이제 큰 돈은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할 말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금소원이라고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인데 이제 내부 반발이 거세가지고 다시 좀 철회가 됐어요. 저희 사실 약간의 기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철회가 되고 다시 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는 기사는 봤는데 이거는 좀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문위가 어떤 형태로든 뭐 거짓말을 해도 사실과 다른 자문 결과를 써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소불위죠. 무겁지대입니다 지금 보험업계는. 어쨌든 앞으로 다시 금손을 뭐 추진을 하든 법 개정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의료자문 형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보험 가입하고 있잖아요.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젊고 건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언젠간 아프고 언젠간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다 보험 가입을 한 상황에서 누구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론적으로 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 같아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백내장은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 이거는 뭐 과다하다, 안 줘도 된다, 뭐 이렇게 대법원 판결 나온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뭐 있지만 그 판의 하나로 백내장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고액 치료비는 다 못 받고 있는데, 그 백내장 판결 하나 이후로 고액 치료비는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줄줄이 하나씩 확장해 가면서 지금 다 이거는 통원 치료도 가능하겠는데 하면 판단되는 수술들은 다 그냥 안 주고 있어요. 다 통원 치료비 30만 원 한도 50만 원 한도로 그냥 그거까지만 지급하고 고액 치료비는 다 안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퍼날르시고 뭐 여론을 좀 형성을 해주시면은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에서 압박을 느낄 것이고, 정부에서도 요거 관련된 거는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야 뭐 정말 작은 유튜버니까 진짜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왜 이런 영상을 찍느냐, 왜 자꾸 보험사랑 적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저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누가 봐주시지는 않겠지만 저라도 목소리를 좀 내야 언젠가는 고쳐지지 않을까, 혹은 뭐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완전히 바꾸진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은 좀 개선이 되고 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뭐 같은 업계 영상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적당히 해라,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험사 편도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그 댓글은 사실 보험사 게시판에 올리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보험사가 적당히도 아니고 너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험사 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 요즘 일을 하기 정말 편할 거예요. 청구 들어오면 의료자문 동의해달라고 해. 심지어는 그 사람의 5년 동안 건보 내역, 진료 내역을 오픈하지 않으면 반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근데 예전에 그걸 사정해서 했다면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고압적으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